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전 차량은 스타렉스였죠. 스타렉스가 거의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랜드 스타렉스가요 15년 만에 풀체인지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거쳐서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았고, 그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이름부터도 달라졌죠. 이 차는 스타렉스가 아니고요, 스타리아라고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 차의 새로워진 이름이고요. 뭐 셰시는 물론이고 구동 방식, 변속기, 엔진, 진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차의 형태만을 놓고 그것만 유지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놨는데, 과연 이 스타리아 라운지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제는 승합차를 뛰어넘어서 뭔가 승용차의 영역으로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스타리아 라운지, 일단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전면부 디자인의 인상이 정말 누구라도 이 차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일단 정말 거대한 녀석인데요, 전폭이 2m에 달하고 전고도 2m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장도 5.3m 정도가 되죠. 길고 높고 넓은 차예요. 근데 이런 차에다가 데이라이트를 좌측 끝에서부터 우측 끝까지 쭉 이어놨어요. 쭉 이어지는 데이라이트를 넣어놔서 뭐 혹자들은 로보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치 우주선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디자인이 정말로 색다르다 못해서 이거는 이런 차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이 스타리아 라운지의 디자인적인 특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불호보다는 호에 가깝습니다.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일단은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고 있어도 의외로 또 잘 어울려요. 이 거대한 크기의 차를 뭔가 센스 있어 보이는 듯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더해서 상당히 낯설지만 익숙해 보일 수 있도록,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전면부 이미지는 헤드램프를 아래로 배치하고 주간주행 등을 위쪽에 올려서 쭉 이어 붙이고, 이런 구성들이 상당히 안전과 디자인 그리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차고가 높은 이런 차들은 조사각이 너무 높으면 승용차 운전자들이 시야에 방해를 받는다던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는 게 또 트렌드인데요, 그 트렌드를 아주 잘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죠.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야간 주행 시에도 굉장히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일단 창문이 굉장히 커졌어요. 창문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일반적인 자동차의 디자인 관점을 놓고 보았을 때 창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감이 좋지 않아지고 예쁘지 않고요, 여러가지 단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좀 예외죠. 스타리아 같은 MPV, 멀티퍼포스 밴 비클 같은 경우에는 창문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좀 더 실용성을 추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 탑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집을 이제 건축을 할 때 창문을 많이 두고 창문을 여러 개로 넓게 뚫어 놓는 이유가 바로 이 채광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창문이 정말 넓어요. 이 차의 면적의 거의 절반 정도가 창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후 좌우 어느 곳 하나, 심지어 이 위까지 말이죠, 썬루프까지도 매우 넓은 시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점이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차의 디자인에서 가장 아쉬운 곳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리어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뚝 떨어지는데 너무 높고요, 그리고 약간 너무 심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테일램프가 수직 형태로 좌우 끝에 배치되어 있고, 윈도우가 블랙으로 코팅 처리돼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도
네, 철판 면적이 상당히 넓게 느껴지죠. 이러한 점들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뒷모습은 약간 멈칫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가가다가도 약간 주춤하게 되는? 저 차 뭐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움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뒷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픽셀 형태의 테일램프 패턴이라던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최신의 현대차 디자인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는 점수가 뭐 거의 100점에 가깝게 줘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정말 넓고 쾌적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 정도 돼야 진짜 넓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펼쳐지고요. 심지어 디자인적인 요소나 또 공간 배치라던가 여러가지 품질 측면을 따져봤을 때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실제로도 굉장히 좀 노력해서 공들여서 만들었구나, 디자인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앞좌석부터 만나보고 있으면요, 캡포드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어서 이 A필러가 앞으로 길게 뻗어 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이 대시보드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거의 식탁에 가까운 수준의 넓은 공간을 펼쳐지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필러 디자인들의 내장재들도 헤드라이너도 정말 고급스러운 소재를 썼어요. 물론 풀옵션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는 거, 요 점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고요. 그 외에도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일단 이쪽에 컵홀더 있죠. 그리고 여기도 클러스터 앞에 작은 수납 공간 있고, 센터페시아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이쪽에 컵홀더라던가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난 공간을 자랑하고, 그 위아래에도 수납 공간들이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도어 포켓이 하나 둘셋 4개 있어요. 4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어디다가 툭툭 던져놔도 모든 짐을 다 싣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해야 되니까 제가 아껴두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글러브 박스도 있고, 정말 수납 공간만큼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은 수납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마치 승용차의 것처럼 그걸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승용차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없고, 이런 멀티펑션 레버들도 승용차의 것들을 쓰면서 고급스럽게 꾸며낸 효과를 주고 있죠. 좌측의 버튼들도 상당히 실용성 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센터페시아에도 12.3인치 클러스터를 넣고, 그리고 공조장치 패널도 터치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열선 통풍 시트는 물론이고 오토홀드 기능과 어라운드 뷰 기능 이외에도 뭐 공기청정 기능과 정말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 아래에는 탑승자들이 벨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경고등으로 알려주는 형태의 기능도 있고, 버튼식 변속 장치 시프트 바이 와이어도 쓰고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4륜 구동 모델인데요, 구동력을 고정시키는 5대5로 고정시키는 장치도 위치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팔걸이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편의사양들이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자율주행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쓰면서 지금 왔는데, 주행 보조 기능도 활성화시켜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연동시켜 놓으면 우리가 승용차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그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들도 정말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썬루프도 상당히 크게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 차는 7인승 사양인데요, 뒷자리를 보시면 일단 2열에는 좌우 독립 시트가 마련되어 있죠. 굉장히 편안한, 거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준하는 수준의 좌우 독립 시트를
만나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물론 있고요. 그리고 다리 받침대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보시는 것과 같이 편하게 리클라이닝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시트를 좌우 앞뒤로 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편안하게 무중력 모드로 들어 누울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가죽의 질감 또한 상당히 좋아요. 제가 아까 앞자리에서 얘기할 때 가죽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가죽 질감이 정말 부드럽고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를 썼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또 하나의 매력이 되고 있고,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루프가 펼쳐지고 있죠. 뒷좌석 탑승자들도 하늘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파노라마 루프가 마련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서 나오는 이 에어벤트들, 그리고 뒤쪽에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한 공조장치 컨트롤 패널이 부착되어 있고, 이외에도 팔걸이라던가 정말 넓고 쾌적한 공간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와 넓다, 와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공간을 자랑하고 있죠. 이 차는 7인승 구성이기 때문에 시트 사이에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덕분에 3열에 탑승한다고 해도 성인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수준의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1, 2, 3열 다 앉아봤는데 너무 넓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즘 워낙 나만의 공간, 그리고 또 차박이라던가 여러가지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트렌드에 맞춰 볼 때 정말 이 차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두렵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시트 구성을 상당히 편안하게 했다는 게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가죽의 질감도 정말 좋은 걸 썼고요. 시트의 구성 자체도, 디자인도 아주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뒷좌석에 탑승한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 친구들은 얼마나 만족감이 높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후석을 카메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컨버세이션 미러라 그래가지고 거울로 이렇게 작은 볼록 거울 같은 걸 놓아서 어렴풋이 뒤에 있는 형태들을 볼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뒷좌석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타고 있는지, 혹은 내 부모님, 어른들이 안전하게 잘 계시는지를 정차 상태에선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 이걸 보면서 대화를 그냥 앞좌석 시야를 주시한 채로 할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이건 정말 아이디어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센스 있는 기능을 잘 마련해 뒀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제가 일단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정말 높은 점수들을 줬어요. 하지만 주행에선 또 어떤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말씀드릴 건데요.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2.2 디젤 H트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4륜구동이 더해진 모델이죠. 2200cc 디젤 엔진을 얹고 있고 유로6 환경 규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소수를 넣는 형태의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이 177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44kgm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서 앞바퀴 굴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차는 옵션 사용으로 뒷바퀴까지도 굴리는 4륜구동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안내 드렸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엔진이랑 들어본 스펙 같으시죠? 맞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차량에 쓰이는 디젤 엔진 스펙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차는 승합차다 보니까 중량도 나가고 공기 저항도 많이 받고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출력을 조금 더 낮췄어요. 최고 출력이 200마력 초반대이던 엔진인데 177마력 정도로 낮추고, 그리고 최대 토크의 영역도 조금 낮췄습니다. 좀 더 낮은 RPM에서부터 출력이 여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시내 주행이라던가 또는 탑승자가 많거나 혹은 짐을 실었다거나 여러가지 주행 상황에서 저속 주행에 좀 더 적합하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하고 있으니까 힘을 다양하게 나눠서 쓸 수 있겠죠. 기존의 스타렉스에서 쓰던 엔진 대비 훨씬 더 나아진 구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느껴지는 주행감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차를 타고 몰면서 일단 시내 주행 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때에는 정말 부드럽고 편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힘의 부족도 별로 느낄 수가 없었고요. 차가 오토홀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뭔가 매끄럽게 출발해주는 이게 굼뜬 반응이라기보다 좀 더 일부러 이렇게 부드럽게 세팅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속 페달의 반응을 느껴볼 수가 있었고, 또 가속 시에는 충분히 원활하게 웬만한 금의 출력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드러나긴 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냐, 고속주행에서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였어요. 이때 가속 페달을 제가 거의 풀엑스를 하고 있는데도 110km 이상에서는 속도가 잘 붙지 않더라고요. 출력을 낮췄기 때문에 저속에서 좀 더 원활하게 출력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때문에 한 110km 이상에서의 좀 가속이 원활하지는 않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 차를 타면서 그렇게 달리는 건 옳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맞지 않는 주행을 하는 거죠. 글쎄요, 이 차의 문제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차량의 성격을 고려해서 적절한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포인트긴 하지만 단점 혹은 나쁜 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 스타리아를 타고 110 이상으로 달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주행 이 거동 자체도 좀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내 가족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데,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딱 그 수준에 맞게 퍼포먼스도 세팅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어요. 승합차 역사상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었다는 건 정말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때문에 뒷좌석 승차감도 일정 부분 좀 더 상승했고요. 그리고 주행 안정성도 좀 더 높아졌죠. 어쨌든 구조적으로 봤을 때 리지드 엑셀 방식 또는 토션빔 방식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죠. 단가가 비쌀 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스타리아가 승차감이 안 좋다, 뭐 승합차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셔서 진짜 그런가 보다, 좀 많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저는 그 이야기들에 공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고, 이 정도면 승차감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직접 시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차량을 놓고 비교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상 카니발과 스타리아를 놓고 비교하시게 될 텐데, 카니발의 경우는 승용차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승합차의 태생을 갖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차고, 이 스타리아는 승합차 같은데 의외로 승용차의 비슷한 승차감 맛을 좀 내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척도, 정도를 놓고 본다면 사실 카니발이 좀 더 승용차에 가까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스타리아가 카니발과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거나 승차감에 문제가 있는 차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승합차의 구성을 가지면서도, 그리고 2.3톤이라는 엄청난 공차 중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 세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차였어요. 심지어 이 차는 타이어도 포트란이라고 하는 승합차 또는 밴, 상용차용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트럭에 장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타이어가 이 차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인즉 그립도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승차감도 떨어질 수 있고 소음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놀랍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 차에 뭐 SUV용 혹은 승용차용 타이어를 달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아쉽게도 이 차량의 중량상 일반 그 SUV용 혹은 승용차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승차감 위주의 이 스타리아 전용 타이어가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하지만 이 정도 세팅을 갖고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감을 전해준다는 점, 이건 정말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저는 이 차의 점수를 놓고 볼 때 90점 이상을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시승 영상을 찍는 동안 1시간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25km를 왔고요. 평균 속도가 25km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기록한 평균 연비가 리터당 12km입니다. 상당히 잘 나온 수준이죠. 이렇게 거대한 2.3톤의 차를 끌고 다니는데, 심지어 4륜구동인데 이 정도 연비를 보여줬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제가 이 차를 타는 내내 기록한 평균 연비도 거의 10km에 달하고 있어요. 정말 막 밟고 다니기도 해봤는데 9.6km 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 연비에서도 충분히 합격점을 줄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매력 넘치는 MPV 스타리아 라운지를 만나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